자, 벌써 8차 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6차 시에 관련된 거래, 그다음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그다음에 계정의 기입 법칙을 배우고 7차 시 때 그에 관련된 기초단위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계를 배우는데 이번 시간부터 15차 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15차 시 동안, 즉 7차 시 동안 이런 분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할 수가 있고 그것을 분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계라는 것이 뭐냐면, 분계란 세 가지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여기서 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6차 시 때 계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즉 자산 계정에 기록할 것인가, 자산에 기록할 것인가, 부채에다가 기록할 것인가, 자본에다가 기록할 것인가, 수익에다가 기록할 것인가, 비용에다가 기록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산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하고, 부채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하고, 자본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하고, 수익과 비용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류들은 선생님이 학습 자료를 보게 되면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종류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먼저를 결정을 해야 하고,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 어느 변. 여기서 어느 변이라는 것은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또는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자산의 증가에 관련된 것은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을 감소시키면 대변에다 기록하죠. 그래서 어느 변에 기록할 것인가를 먼저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입해 주는 것이 바로 분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 양변에 동일한 금액을 결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분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분계 문제가 한 70개가 나와 있는데 8차 시부터 15차 시까지는 이 분계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래의 8요소를 배웠는데, 자, 우리가 왼쪽 부분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부분을 대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을 기록하자고 약속하는 것이고, 자,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면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고, 빚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자본의 증가도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다가 기록하자고 이게 약속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의 기업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여러분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할 때는 한 개의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나간 거와 들어온 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면 장부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여러분들 현금에다 동그라미, 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개의 기업이 있을 때, 자, 그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소유주.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우리가 주주라고 하고, 개인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 혼자겠죠.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라고 할 수가 있고,
개인 기업의 소유주는 개인 단 한 사람인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유능한 경영자를 모셔가지고 경영하는 회사가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 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사람이 경영한다. 투자도 하고 직접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개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주나 개인 기업 사장님이 이 기업에다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라는 것을 여러분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자 또는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증가합니까?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 이 거래를 보게 되면 지금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80만 원만큼 증가했죠. 자산도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부채는 변함이 없죠. 자, 그럼 분개를 해보면 첫 번째 어느 계정이냐? 현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써주고, 어느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 자산 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출자라는 말이 나오면,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본도 증가하죠. 자본의 증가는 어디다 기록해요? 대변에다 기록하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는데, 이 거래가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을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 과목이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 기록하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 기록하고, 그래서 어느 계정이냐 어느 변까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무슨 금액? 동일한 금액. 차변도 80만 원을 기록해주고 대변도 80만 원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군산상사에서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상품에다 동그라미, 매입에다 동그라미, 대금에다 동그라미, 현금에다 동그라미, 지급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자, 어쨌든 간에 기업이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은 들어오고 그 상품에 관련된 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했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고, 대변에는 뭐가 감소됩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정이냐? 두 개 다 무슨 계정입니까? 자산 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느 변이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다 기록한다. 그래서 양변에 무슨 금액? 동일한 금액 10만 원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과 대변에 10만 원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결합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것은 자산의 증가죠. 이것은 자산의 감소죠. 결합관계를 알아보면, 이거에 관련된 결합관계를 알아보면, 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고, 자,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거래의 종류는 무슨 거래입니까? 단기, 기업의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이걸 뭐라면 교환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자, 영업용 비품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비품에다 동그라미, 현금에다 동그라미, 지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품이 들어오고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 나가죠. 비품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또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만약에 가전제품을 샀다가 여기다 그냥 가전제품 쓰면 되지만, 기업에서는 이 가전제품을 장부에다 기록할 때는 비품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3번에 영업용 비품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차변과 대변을 나눴을 때 비품은 자산이죠. 현금도 자산이고, 비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되겠죠. 자, 차변에 비품 써주고, 차변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편에 무슨 금액? 동일한 금액을 기입해 줍니다. 동일한 금액. 여기도 20만 원, 여기도 20만 원을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 영업용이 있는데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용 또는 업무용 또는 자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자가용 비품 또는 업무용 비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비품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군산상사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에다 동그라미, 매입에다 동그라미, 대금에다 동그라미, 외상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자,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나눴을 때 상품이라는 자산은 두르고 상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는데, 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뭘로 지급했어요? 외상으로 갚았죠?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나중에 내가 갚아야 하잖아요. 부채의 증가는 어디예요? 대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되고 부채라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증가가 됐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을 써주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양편에 무슨 금액? 동일한 금액. 여기도 50만 원, 여기도 50만 원, 대변에도 50만 원을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기를 했는데 분기할 때는 여러분들 우선 거래의 판료수에 따라 기업에서 나갔냐 들어온 것을 따져가지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다. 자, 업무용 컴퓨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금에다 동그라미, 수표를 발행하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여기서 영업용 컴퓨터죠.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자,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자,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비품. 그래서 비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자나 또는 뭐 탁자나 또는 에어컨이나 컴퓨터나 또는 이런 기타 등등을 매입할 때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비품으로 적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는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됐고 대변에는 자, 수표를 발행하다. 자, 이거는 좀 외우세요. 수표를 발행하다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 A파다. 당좌 AP라는 말이 나오면 차변에 당좌예금. 자,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출금한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을 뺀다는 뜻이고 당좌 예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다 이것은 출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 통장에 돈을 뺀다는 뜻이고 당좌 예입이라는 말은 이것은 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입금. 그래서 우리가 당좌 예금은 우리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하지만 기업만 만들 수 있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좌 예금인데 왜 당좌 예금을 왜 만드냐? 바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당좌 예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통장이 있는데 당좌 예금은 통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 예금을 만들면 은행에서 뭘 주냐면 그 기업에게 수표책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품을 매입하고 그 수표책에다가 금액을 쓰고 짝 찢어가지고 거래처를 주게 되면 그 거래처는 그 수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좌예금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하다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 예입하다, 당좌 예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을 사고 비품을 사고 대금을 뭘로 했어요? 수표를 발행했죠.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예금 쓰시고 양편에 무슨 금액? 동일한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에다 동그라미, 매입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금 동그라미, 현금 동그라미, 외상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죠?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기록한다? 차변에다 기록한다. 자, 우선 이제 상품하고 얼마짜리 상품을 매입했어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매입했죠. 자, 그럼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대금 중 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어디다 기록해요? 대변. 자, 현금 60만 원은 어디에다가? 대변에다 기록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외상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같아야 하니까 여기가 40만 원 되겠죠. 자,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매입했다? 현금으로 60만 원 주고 외상으로 40만 원 사왔다.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하다. 자, 상품에다 동그라미, 매출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현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자, 어쨌든 간에 상품을 매출했죠. 매출이 뭐예요? 팔았다는 거잖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얼마만큼 상품이 감소가 됐어요? 20만 원만큼 상품이 감소가 되고, 자, 상품 파고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기록한다? 차변에다가 기록한다. 현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에다 동그라미, 매출에다 동그라미, 그다음 외상에다 동그라미 치게 되면, 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나갔겠죠? 그럼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고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감소가 되고. 자, 상품을 팔았는데 아까 7번 같은 문제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외상으로 팔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얼마? 4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0만 원. 상품을 팔았긴 팔았지만 뭘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부채사업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 네 가지 개정 과목,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용어 정리를 하고 분계를 해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8개 정도의 분계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9차 시도도 분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